네, 스위스 제네바에서 미국과 중국의 고위급 무역 협상이 열렸습니다. 이게 지금 145%대 125%, 정말 엄청난 관세가 오가고 또 히토류 수출 통제 이야기까지 나온 뒤에 처음으로 공식적으로 만난 자리였죠.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그 블룸버그 기사를 중심으로 해서요. 이 협상 첫날 분위기, 또 양측의 뭐랄까 속내는 어떤지,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좀 깊이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이게 워낙 복잡하니까요. 핵심을 좀 짚어보고 그 의미를 같이 해석해 보는 거죠. 미국에서는 베센트 재무장관하고 그리어 USTR 대표, 중국에서는 허리펑 부총리가 나왔고요. 네, 맞습니다. 회담 끝나고 나서 트럼프 대통령 소셜미디어 반응이 아주 뜨거웠어요. 아주 좋은 회담이었다. 완전한 리셋 논의했다. 심지어 엄청난 진전이 있었다. 뭐 이런 말까지 했거든요. 굉장히 좀 희망적인데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좀 재미있는 게 백악관의 이런 뭐랄까 낙관적인 분위기하고 실제 협상단의 온도 차이가 좀 느껴진다는 겁니다. 온도차예요? 네, 그 베센트 재무장관은 이게 뭐 포괄적 합의는 아직 멀었고 일단 긴장 완화가 먼저다 이런 신중한 입장이었고 또 루트닉 상무장관은 아예 뭐 관세 완전 철폐는 없다. 잘 돼봐야 인간적인 수준으로 낮추는 거다. 이렇게 딱 선을 그었거든요. 인간적인 수준이요? 네. 심지어 트럼프 대통령 본인도 뭐 80% 관세가 적절해 보인다. 이런 말도 했었고요. 허허, 완전한 리셋이라고 했는데 80%라? 그럼 이게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랑 실무진 발언 사이에 좀 간극이 느껴지네요. 이걸 종합해보면 이번 회담의 진짜 목표는 뭐 극적인 타결 이런 것보다는 일단 관계가 더 나빠지지 않게 관리하는 수준 뭐 이 정도로 봐야 할까요? 그럴 가능성이 좀 높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백악관의 정시적인 메시지랑 실제 협상 테이블에서의 현실적인 목표는 좀 다를 수 있다는 거죠. 그렇군요. 이런 미국의 좀 미묘한 입장을 중국은 또 어떻게 봤을지 궁금한데요. 중국 관영 매체 보도를 보면 뭐 늘 그렇듯이 원론적인 이야기, 그러니까 국가 이익 지키겠다, 국제 무역 질서 유지하겠다 이런 걸 강조하면서 인내심이 필요하다 뭐 이런 식이었어요. 음, 표면적으로는 그런데요. 좀 더 속을 들여다보면요. 네, 맞아요. 그 푸단대의 우신보 교수 같은 전문가는 중국이 이번 회담을 뭐 당장 뭘 얻겠다기보다는 미국의 진짜 의도가 뭔지 좀 떠보는 그런 탐색전 성격으로 봤다고 분석을 하고요. 탐색전이요? 네, 그리고 홍콩의 레지나이브 의원 분석은 더 좀 강합니다. 중국은 이 상황을 그냥 무역 분쟁이 아니라 아예 국가의 생존이 걸린 문제로 본다는 거예요. 절대 무릎 꿇지 않겠다 이런 기조가 아주 분명하다는 거죠. 생존이 걸린 문제라. 와, 이건 뭐 단순한 경제 문제를 넘어서 거의 안보 차원으로 보는 거군요. 그렇죠. 그럼 협상에서 양보할 수 있는 폭이 뭐 훨씬 좁아지는 거 아닌가요? 정확합니다. 이게 그냥 주고받기식 협상이 아니라 양보 못하는 핵심 이익을 지키려는 어떤 전략적 경쟁 이런 측면이 강하게 보이는 거죠. 이런 팽팽한 대립 벌써 경제 지표로 나타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블룸버그 이코노믹스 분석을 보면요. 지금 관세 수준이 그대로 가면 양국 교역의 90%가 사라질 수도 있다 이렇게 경고를 하거든요. 90%요? 와, 상상하기 힘든데요? 그럼 뭐 사실상 교역이 멈춘다는 건데 당장 우리 주변 물건들 가격부터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네요. 실제로 중국에서 미국 가는 해상 운송량은 이미 확 줄었고요. 중국 내 공장 가동률도 좀 둔화됐습니다. 근데 좀 흥미로운 건 중국의 유럽연합, 그러니까 EU 수출은 오히려 8% 늘었어요. 미국 말고 다른 시장으로 좀 눈을 돌리려는 움직임 같기도 하고요. 교역 다변화. 네. 물론 중국 내부적으로도 제조업 부진이나 뭐 디플레이션 압박 같은 어려움은 있고요. 근데 미국 경제는 아직 겉으로는 괜찮아 보이지만 뭐 상품 부족해질 수 있다. 또 운송이나 물류 쪽 일자리가 위험하다.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고 연준도 계속 불확실하다고 경고하잖아요. 맞아요. 심지어 2022년 이후 처음으로 GDP가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기도 했죠. 결국 이게 두 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세계무역기구 WTO나 국제통화기금 IMF 전부 다 올해 세계 교역량이나 성장률 전망치를 낮췄습니다. 그러니까 미중 갈등이 세계 경제 전체에 부담을 주고 있다는 게 뭐 명백하게 드러나는 거죠. 이렇게 세계 경제 전체에 경고등이 켜진 상황인데 그럼 미국은 이번 협상에서 구체적으로 뭘 얻고 싶었던 걸까요?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항상 말하는 거 있죠. 무역 불균형 해소하고 중국 시장 더 열어라. 이건 뭐 기본이고요. 네. 네. 거기에 더해서 그 로봇이나 제트 엔진 자석 만들 때 쓰는 히토류요. 이거 중국이 수출 제한하는 걸 좀 풀어달라. 이게 중요한 요구 사항이었던 것 같고요. 또 마약 문제,
특히 펜타닐 원료가 중국에서 넘어오는 걸 막는 문제도 있었는데 이건 뭐 별도 채널로 논의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아하, 펜타닐 문제도 중요하죠. 네. 자, 정리를 좀 해보면요. 이번 제네바 회담, 트럼프 대통령은 뭐 엄청난 진전이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미국 내부에서도 좀 신중한 목소리가 나오고 중국은 이걸 생존 문제로까지 보면서 아주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 양국의 줄다리기가 두 나라 경제는 물론이고 세계 경제 전체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도 확인했고요.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지점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한 그 완전한 리셋하고 중국이 느낀다는 그 생존의 위협 사이의 이 엄청난 간극. 이걸 과연 어떻게 메울 수 있을까요? 그러게요. 정말 관세를 인간적인 수준으로 낮추는 그런 실질적인 합의가 가능할지 아니면 뭐 더 깊은 갈등으로 가게 될지 여러분은 앞으로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시나요? 계속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